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게임으로 배우는 경영회계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기획을 할 때 약 한 달짜리 커리큘럼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게임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해보고 재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게임을 갖다가 약 한 달 동안 게임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게임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한 10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그렇죠? 15시간 정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적인 회계를 이해하는 거 아주 기초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와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는, 그렇죠? 복식부위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회계 원리 가기 전에,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왜 10시간, 15시간까지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기초를 딱 잡고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회계 용어라든가 회계에 대한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경영 흐름을 이해하고 가자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습하냐면, 그냥 막 게임을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학습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학습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약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1단계 학습이 있고요. 똑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한 거지, 이런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학생들한테 몇 시간을 배정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1단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게임만 한 3번 해, 그냥. 3번 정도. 3번 정도 해. 왜냐면 한 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2-3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게임 한 1시간 정도만 한다고 치죠. 보통 이 게임이 4명이서 하거든요. 보통 4인 1조가 게임을 하는데, 요만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거는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게임이 아니에요.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게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스마트폰에서 만나서 막 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개발이 안 된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드게임과, 그렇죠? 아케이드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1단계는 바로 뭐냐면, 보드게임으로 하는 겁니다. 보드게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드게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테이블에 이렇게 4명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 사고 팔고, 해가지고 경영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단계 게임이에요. 1단계. 이것이.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한 번 끝나고 나면,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해줘야 돼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 학생들이 금방 한 걸 가지고, 그렇죠? 1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1단계에 나온 회계의 어떤 그런 용어라든가 경영 거래들이 이게 뭐다라는 것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2번째 할 때는 좀 더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또 게임을 하는 것이고, 또 게임을 하고 강의를 듣고 나면 3번째 가서는, 그렇죠. 좀 더 많은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을 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경영회계 흐름들이 이렇게 가르는가 하는 것을 2-3번에 걸쳐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플러스, 그렇죠. 시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시트 작성. 게임 플러스 시트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보드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 게임으로, 아케이드 게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단계는 그냥 이렇게 상품, 예를 들면 상품을 팔고 돈을 받는 요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것을, 그렇죠. 거래 시트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보다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렇죠?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한 것들을 거래 시트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결과들을 모아서 재무제표까지 만들어보는, 붕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재무제표까지 만들도 그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단계에서는 게임 끝나고 나면 내가 자산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따지지만, 이 2단계에서는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의해서 자산이 누가 제일 많고, 부채가 누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죠. 누가 제일 순자산이 증가하고 이익을 많이 냈느냐를 가지고 승패를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조금 방식이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보드게임이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그 플레이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면서 선생님들이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역시 2단계 마찬가지죠. 1시간 게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1시간 게임하고 나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또 시트라든가 재무제표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하고, 게임하고 강의하고, 게임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3단계는 게임 플러스, 그렇죠. 게임 역시 하면서, 그렇죠. 이번에는 K랩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접해 입력 정도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게임하는,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이 회계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돼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개발적으로 보는 거예요. 막 거기서 회계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입력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거만 이렇게 입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거래만 입력하면서, 회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갖다가 배우면은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오는구나. 이런 정도. 그렇죠? 그런 정도를 하도록 역시 한 3번 정도. 역시 게임하고 나면 강의하고, 게임하면 강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를 9회 내지 10회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학습을 해가지고 약 한 달짜리 커리큘럼으로 바로 게임을 배우는 경영회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게임으로 배우는 경영회계가 대충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 건지 그냥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한번 그냥 편하게 그냥 저런 거구나라는 정도로 일단 한번 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지죠. 주사위가 던져지면 말이 가고 미션 카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보험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냥 보험을 들으면은 이제 증서 받고 돈 지불하고 또 다음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 던진 만큼 이제 저렇게 말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요 지식칸에서 돈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등록증을 이제 샀네요. 그죠? 자산을 구입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복불복 카드라고 그래서 부가세 환급 이제 받으라고 이제 나와서 마켓으로부터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 플레이어가 던졌더니 9칸이 나와서 9칸 이동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여기 팔았네요. 팔고 돈을 받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기록을 여기에 따라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와서 3칸을 이동하고, 3칸에 대한 것은 보니까, 그렇죠. 상품을 팔고, 요번에는 외상으로 팔았네요. 외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거래 기록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플레이가 던졌더니 5칸이 나와서 5칸 이동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품을 사는 거네요. 외상으로 샀네요. 외상으로. 채무증서 받고 상품 팔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구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칸이 나와서 7칸을 왔더니 이제 보니까 경비 같은데요. 그렇죠? 돈을 주고 이제 경비를 지급을 한 거네요. 그 다음에 다음 플레이가 또, 이제 다 끝났고, 이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거래 시트하고 재무제표가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까지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지금 승리한 거예요, 말하자면. 왜 승리했냐면,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돈을 더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자산이 더 늘어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이런 그런 게임을, 그렇죠. 이런 게임을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회에 걸쳐서 여러 번에서 반복을 하는데 바로 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게임의 원리는 아까 이제 플레이하는 걸 보셨잖아요. 플레이를 보셨지만 게임의 원리는 약간 블루마블 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그 게임인 블루마블 하고 윷놀이를 참 섞어놓은 거예요. 윷놀이를 약간 섞어서 그 원리를 두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믹싱해가지고 회계를 접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드판입니다. 이게 보드판. 보드판인데, 네, 이렇게 생긴 보드판이에요, 이게 바로 보드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드판이거든요, 이게. 네, 이 보드판을 놓고, 그렇죠. 플레이어가 4명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보드판과 이 보드판만 가지고는 이제 그 경영행위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미션 카드라든가 복구별 카드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보드판과 미션 카드나 복구별 카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러한 뭐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말이라든가, 주사위라든가, 부동산 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게임을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단계별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단계 학습은 보세요. 그냥 보드판에다가 플레이어가 4명 앉아가지고, 그렇죠. 앉아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이제 게임만 즐기는 거예요. 다른 생각, 골치 아픈 생각 안 하고 그냥 게임만 쫙 지나가면서 그냥 그 비즈니스 로직과 회계 용어라든가 이런 걸만 익히는 거예요. 요게 1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1단계 설명했잖아요. 그죠?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바로 그 거래 이루어질 때마다, 그렇죠? 거래일 때마다 거래 기록 시트라는 거를 다 기록을 합니다. 플레이어가. 거래 기록 시트를 기록하는데, 거래 기록 시트는 현금,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의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증가 감소를 가지고, 그렇죠? 증가 감소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에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재무상대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나중에 실제로 거래가 제대로 기록됐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초자본금에다 단기순이익, 순손익 포함해가지고 기말자본금이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이런 그 게임으로 하는 것이 바로 2단계 학습 방법이에요. 따라서 2단계는 1단계처럼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게임과 더불어서 바로 이 K랩,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식 프로그램이 이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죠? 게임 할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말하자면 일반 전표 정도의 입력을 통해서, 아,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배워가지고 회계를 공부하게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감을 잡는 거죠, 감을.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은 단순하게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회계를 배우는 것이고, 그 학습을 배우는 것은 회계 원리나 그 다음에 전산회계를 배우기 직전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회계의 용어와 그 다음에 경영 거래들을, 그렇죠? 약 한 달에 걸쳐서 약 10시간, 15시간을 공부하면서 1단계 방식, 2단계 방식, 3단계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이 경영 게임을 이해하는, 경영 회계를 이해하는 그런 학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